저희 아직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신의 아이콘과 작업을 할 수 있었던 행운의 신인 감독 이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네, 안녕하세요. 올해 신의 아이콘 중에 한 명으로 뽑힌 이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 한해는 이상희 배우님으로 점철되었던 독립영화제는 거의 뭐 이상희 배우가 없는 영화제가 없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그러기는 했는데 올해는 특히나 그 상상마당에서 대단한 단편 영화제 때도 배우 특별전으로 또 하시고 올해 연말에 옛날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이상희 배우님이 좋아하시는 레아세이두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신의 아이콘으로 해서 기획전을 했을 때 제가 와서 이제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올해 신의 아이콘이 되셨는데 올 한 해를 보낸 소감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듣고 싶어요. 올 한 해를 보낸 소감? 올 한 해는 저는 되게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연애담 올 상반기에는 꽤 놀았었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놀다가 거의 정신이 나갈 즈음 대단한 단편 영화제 상상마당 대단한 단편 영화제 측에서 예심위원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 일을 했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정신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상상마당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한 단편 영화제 그렇게 오래도록 참여를 한 게 올해가 처음이었었는데 예전에 영화가 출품이 돼도 기회가 안 닿아서 못 갔던 것 같아요. 촬영이 있거나 그래서 제가 참여하지는 못했었는데 저는 올해 처음 참석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서울독립영화제만큼이나 큰 의미를 주는 영화제이기도 하고 그런 극장이 되기도 했어요. 여기가 올해 제일 많이 온 극장인 것 같아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오늘은 연애담에 대한 GV라기보다는 이상희 배우의 어떤 올해 신의 아이콘을 이렇게 축하하는 어떤 덕담과 어떤 이상희 배우에 대한 개인적으로 연애담의 윤주 말고 이상희 배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내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되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단한 단편 영화제 때 그런 이야기 뭐하세요? 되게 익숙한 분위기예요 저희끼리. 죄송해요. 뭐하세요? 화장실에서 테이블 들어왔어요. 한테 더워서. 죄송합니다. 그 연애담 때 되게 그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유는 추위에 굉장히 약하세요. 저는 그거를 많이 알아서 그 겨울에는 옷처럼 핫팩을 이렇게 두르고 다니시기 때문에 더우셨군요. 그 대단한 단편 영화제 때 예심 같은 거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이제 내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내심 기대했거든요. 혹시 배우 특별전을 혹시 하시면 옛날에 단편 영화를 찍었던 바캉스를 한 번 더 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어요. 사심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덕분에 되게 옛날에 작업을 했던 영화가 이상희 배우님 덕분에 많이 또 상영을 하게 돼서 저한테는 그것도 되게 기뻤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몇 개를 제 질문을 적어왔어요. 이 룩세는 제가 연애담 때 이거를 썼던 거여서 연애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앞에 되게 많아요. 연애담 만들면서 이게 어떻게 되려나 했던 것과 이상희 배우님과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 되게 많았던 건데 질문을 적어봤어요.
되게 질문이 상투적이더라고요. 이상희 씨, 그러니까 저는 이상희 배우님이랑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두 편을 작업을 했고, 이상희 배우님의 매력을 좀 말씀드리자면, 영화를 진짜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잖아요. 극장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라는 어떤 그 픽션의 어떤 허구의 어떤 그런 세상을 보게 되는데, 나는 영화를 보러 왔는데 어느 순간 이 영화가 아니라 진짜처럼 다가오게 만드는 힘? 근데 이건 아무나 갖지 못하거든요. 정말 특별하게 타고난 그런 배우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드문데 이상희 배우님은 이제 그거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초기의 단편 영화들을 보면서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같다라는 어떤 부분, 그거를 그냥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딱 와닿게 만드는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좋네요. 아니 원래 감독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 저희 이런 얘기하는 사이 아니거든요. 저희 그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바쁜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때문인지 뭐 공식적으로나마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거의 듣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른 물론 관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그렇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이제 정지우 감독님이랑 제가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감독들끼리 영화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했는데 낯간지러워서는 이제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연기를 시작하신 지 몇 년 정도? 이제 6년? 7년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연애담 이후에 이제 다른 작품들까지 포함해서 그 여태까지 하셨던 어떤 연기를 하는 순간에서의 좀 특별히 기억나거나 이랬던 게 혹시 있으시면? 거의 한 작품을 찍을 때 한 번씩은 만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만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한 번, 운 좋으면 두 번. 그래서 그 작품들마다 그 찰나들이 있기는 해요. 연애담 때는 그 편집돼서 여기서는 영화에는 없는 영상인데 찍고 나서 감독님한테 나 지금 윤주랑 같이 걷는 기분이었다라고 얘기했던 옥상에서 담배 피는 없어요 여기 없어. 왜냐? 근데 딱 그렇게 이렇게 하늘 보고 막 이랬던 게 아니라 그날 찍은 어떤 다른 장면이 들어있죠. 담배 피우는 어떤 작업 보고 혼자서? 혼자서 영화를 너무 오랫동안 안 봤구나. 아니에요. 그 장면 말고. 맞아요.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인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가 왔다 갔다 그때 그 찰나 그런 순간들이 작품마다 하나씩 있기는 해요. 연애담 말고는 혹시 이렇게 찍은 작품 중에 애정이 갔던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그런 찰나를 많이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단편 중에는 제가 충심소설라는 영화를 정말 많이 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찍은 늦여름? 늦여름, 늦가을 그리고 가을이라 아직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 영화 찍을 때도 그랬었고 그리고 장편 중에서 제가 이건 약간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철원기행 그 영화를 제가 관객으로서 참 좋아해요. 그 저라는 사람도 그렇고
누군가를 대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바뀌게 되거나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잘 각자들의 관계들이나 그 관계들 안에서 바뀌는 태도들 같은 거 그런 게 잘 보이고 또 그것들로 이제 각자의 의미들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 영화를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충심소도를 찍었을 때 이제 저는 들었는데 되게 고생해서 찍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는지 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이 애정이 간 작품이시잖아요. 조금 더 그때 어떤 에피소드들이나. 근데 저는 같이 해봐서 아시겠지만 거의 매 작품을 힘들게 찍어요. 약간 뭐지? 잘하고 싶은 욕심일 수도 있고 혹은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집중을 놓는 순간 놓치게 되는 게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날이 항상 서 있는데 충심소도 찍을 때 힘들었던 거는 다른 것들보다 이 외부적인 것들 때문에 좀 힘들었었는데 그 단동이라는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탈북자 소재로 영화를 찍는 게 절대 허가가 안 나거든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다 도찰이었어요. 다 도찰이라 가지고 그 와중에 누가 신고해가지고 장비를 뺏긴 적도 있었고 뭐 들어갈 때 이제 그 장비들 다 나눠서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근데 제가 맡은 거는 카메라였어요. 근데 거기 사람이 이렇게 묻잖아요. 막 언어를 모르지만 왜 이렇게 너는 카메라와 렌즈가 많냐고 묻는 걸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표정과 제스처를 보고서 계속 저는 팅부당 이렇게 약간 모자란 척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10분 정도 막 얘기하시다가 그냥 넣어주시더라고요. 운 좋게 저는 통과가 됐고 조명팀들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명을 빼내는데 또 며칠의 시간과 얼마만의 돈이 이렇게 소비가 됐었고 그 기간을 저희가 계속 기다리면서 찍었기 때문에 원래 열흘이면 끝날 촬영을 한 달 가까이 거기 체류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찍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한 달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이상희 배우님은 이제 저랑 답변 때도 저희도 되게 항상 이제 독립영화에는 상업영화는 또 다른 예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찍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희 배우님의 어떤 장점은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배우가 연기하기 좋은 환경만 만들어줄 수 없거든요. 되게 많이 화가 나고 그럴 텐데 그런 화를 안 내세요. 정말 막 그러지 않았을 때는 안 내시고 어쨌건 이 영화가 완성돼서 극장에까지 상영돼서 관객과 가는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영화가 개봉이 되겠다. 내가 지금 어떤 힘이 되어야 내가 좀 힘이 있는 배우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옛날에 하셨던 게 그러면은 영화가 개봉이 좀 더 잘 될 텐데 만약에 내가 좀 인지도가 생기거나 뭔가 파워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다 배우들은 영화를 봐도 자기의 연기를 위주로 봐요. 내가 나온 부분, 내가 좀 예쁘게 나왔을까, 아니면 내 연기가 자연스러웠을까를 제일 먼저 영화를 보여드리면 이제 그거를 보는데 이상희 배우님은 영화 전체를 보는 굉장히 특이한 배우세요. 이게 장점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옛날에 말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배우는 나만 좀 생각해야 되는 건데 너무 나를 이렇게 돌보지 않는다. 너무 그런 좀 위태위태한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연출 생각은 없으세요? 영화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또 연출을 하세요. 여배우들도 많이 하고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상희 배우님은 저는 꼭 언젠가 연출을 하시면
굉장히 두 개를 다 잘하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생각이 없으세요? 아직은 해야 되는 역할이 많으니까 밝은 역할들이 그냥 언젠가 한 번은 저는 꼭 보고 싶어요. 그 어떤 영화를 만들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는 제가 배우니까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옆에서 보잖아요. 연출들이 만드는 과정을 정말 지난하고 지독해요. 그 연출들이 갖게 되는 피로와 스트레스와 인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저는 딱 현장만 진짜 빡 치고 나오면 되는데 감독님들은 프리 때 죽어나고 현장 때 죽어나고 후반 때 죽어나서 겨우 영화를 만들어서 이게 극장에 걸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또 걸리고 나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거의 온전히 감독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 인터뷰나 아니면 저랑 얘기할 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어떤 배우를 좋아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들었던 배우들은 에아세이프도 있었고 한국에서는 송강호 배우님 그리고 전도연 배우님 네, 박정환 배우님 이 정도가 지금은 기억이 나는데 혹시 뭐 더 약간 어떤 배우 좋아하는 배우가 있다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언급한 분들이 연기적으로 그러니까 배우로서 봤을 때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들의 연기를 좋아하는지를 좀 궁금해요. 좋아하는 외국 배우들은 정말 많고요. 언젠가 감독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성이랑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 감성이 공존하는 배우를 동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둘 중에 하나가 좀 더 센 것 같거든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두 개가 되게 비등비등하면서 어떤 찰나에는 얘가 어떤 찰나에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많이 감탄하고 동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송강호 배우님도 그래서 송강호 선배님은 이게 제가 너무 잠깐 봐가지고 이런 말을 하기가 정말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 일정 촬영장에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위치에 그 정도 연기를 하시고 거의 탑이잖아요 진짜. 근데 그 카메라 앞에 딱 서셔서 뭘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봤거든요 그분의 불안을. 그게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본 게 너무 찰나라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분이 갖는 그 불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배우를 계속 하려면 저는 그 불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이제 배우들이 다 잘하는 연기들이 있고 어느 정도 내용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그 맞는 캐릭터들이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미묘하게 달라지는 거죠. 이상희 배우님이 다른 어떤 멜로 영화에서 어떤 조금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해도 유주원은 완전히 다른 캐릭터다 보니까 뭔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는 의심을 해야 되니까의 어떤 그런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더 잘하기 위한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뭐 이제 연애담이 끝났으니까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이상희 씨한테나 아니면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신 김종수 선배님이나 이렇게 만나뵈면은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은 야 배우들도 다 똑같아. 우리도 다 다시 제로로 돌아가서
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마 그렇게 내공이 있는 우리나라의 탑 배우들이나 뭐 해외에 있는 배우들조차도 계속 그 스스로를 의심하고 도전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희 배우님도 제가 옆에서 본 저희는 이제 자주 뭔가 새로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의논을 하는 편인데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어떤 게 이상희 배우님에 대한 동력이 되시는 것 같고요. 오늘은 연애담에 대한 어떤 다른 질문들도 받겠지만 윤주를 연기한 이상희 배우님한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받아보려고 해요. 뭐 어떤 연기적인 부분 아니면 뭐 다른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늘은 좀 해도 되는 자리인 것 같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뭔가를 나눠주는 걸 바라는데 아무튼 네. 우선은 두 분 너무 반갑고요. 상인은 신의 아이콘 선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상희 배우님이 나왔던 영화들을 쭉 보면 다 다른 사람 같거든요. 즉 상희 배우님이 아니고 뭐 윤주는 정말 윤주 같고 아니면 뭐 철원기행에서 며느리는 정말 며느리 같고 그래서 그 역할에 푹 빠지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기하실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신지 되게 궁금했어요. 딱히 다른 노하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는 않고 그런데 이것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작업이고 저는 감독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현장에 집중하면 그 현장의 기운이 저한테 어떤 캐릭터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뭘 다른 걸 해봐야지라고 하거나 그렇게 생각해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하는 감독 그리고 상대 배우 그리고 그 현장에 집중하려고 저는 많이 애쓰는 것 같아요. 좀 타고나신 것도 지금 저 까는 거죠? 이상희 배우님은 되게 어떤 그 유선열 배우님이나 이렇게 연기를 어떤 그 코스를 밟아서 하신 분들은 뭔가를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상희 배우님은 그런 거보다 그냥 카메라가 있으면 이제 완전히 돌변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해서 한다기보다는 그 순간의 몰입을 정말 놀랍게 해서 이렇게 딱 보여줘 버리는.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연기를 카메라 앞에서만 나오는 어떤 연기를 하시는 좀 다른 배우분이랑 조금 다른 지점이 있었고요. 타고나신 거죠. 다른 질문 혹시 연애담 관련한 것도 괜찮아요. 네, 네 여기. 작품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가장 몰입하기 힘들었던 캐릭터가 있나요? 약간 저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해야 될 때는 좀 어쨌든 지금 현재의 나와 지금 이 상황에서의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하고 나면 그런 생각은 해요. 나중에 내가 정말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연기를 했을 때는 분명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엄마 역할을 맡았을 때가 제일 그래요. 내가
엄마가 아니니까 그거 근데 저는 엄마 역할이 정말 멋진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 어떤 캐릭터보다도 무궁무진하고 엄청나게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진짜 엄마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 번 하면서 이렇게 깊이가 쌓이면 또 다른 엄마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하지만 과연 그게 정말 이럴까 하는 생각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네,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우선 저쪽에. 네. 그 인터뷰 읽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약간 배우 이상이보다는 약간 인생을 먼저 사신 분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 인터뷰에 의하면 이제 원래 간호학과 나오셔서 그 일을 하시다가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어떻게 보면 이직을 한 거잖아요. 그러실 때 이제 뭔가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뭐 내가 이걸로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뭐 막막한 감정이나 뭐 그런 거 고민 없으셨는지 뭐 또 어떻게 잘 그런 게 있었던 지내왔으셨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좀 많이 더디고 철이 좀 없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생겼어요, 그죠? 좀 나아졌는데 우리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언제나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조금 나아졌죠. 많이 배웠다고 서로 얘기해요. 연애랑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다. 네. 근데 제가 정말 좀 엄마가 날 이렇게 낳은 건지 아빠랑 엄마가 날 이렇게 낳은 건지 원래 제가 기질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더디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해서 연기를 해보고 싶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영화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냥 영화 만들거나 연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만드는 거는 자신이 없고 연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서 했고 한 3년쯤 지나서 알았어요. 이거 되게 힘든 거에 내가 무슨 연기를 했구나. 내가 너무 뭘 몰랐구나라는 걸. 그래서 제가 영화라는 건 혹은 주변에 연기하는 친구가 있었거나 영화하는 친구가 있었거나 하면 좀 더 망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없기도 했고 모르는 거 투성이여서 극중의 윤주처럼 그냥 무모하게 던졌어요. 그게 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전혀 그 전에는 그 다른 일 하시기 전에 뭐 학창 시절이나 이랬을 때도 뭐 이렇게 나한테 약간 좀 끼가 있거나 아니면 뭐 약간 그런 뭐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셨어요? 근데 아니면 내가 좀 예뻐 보이거든. 근데 갑자기 나는 끼가 없잖아. 봐서 알잖아. 아니 있으세요. 그래요? 아니 있으세요. 화석에서 보면은 되게 그래요? 네네. 근데 옛날에 노래방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전혀 진짜 무뚝뚝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분 그래 다 이렇게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술 먹고 노는 거가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영화라는 것도 되게 늦게 접했는데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상남대 영화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휴학하고 걔네 집에 1년 정도 얹혀서 살면서 놀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졸업하고 나면 내 길은 너무나 정해져 있으니까 1년만 이렇게 마음껏 놀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때마침 학비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알바하면서 좀 놀겠다 하고 걔네 집에 가서 이렇게 놀았는데 걔네가 이제 그 영화 만드는 현장에 있는 그 친구들을 봤었는데
그 현장이나 이런 거는 뭐 저는 다 낯선 거니까 지금은 익숙하지만 그때는 낯선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감흥은 별로 없었고 그 거기에 있는 친구들의 눈빛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애들이 한 3, 4일은 다들 안 씻은 것 같아요. 정말 후줄근하고 그 사람의 몰골이 아닌데 눈빛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너무 초롱초롱한 거죠. 근데 저는 학교에서 도서관 가서 시험 기간에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 될 때 거의 막 끌려가듯이 공부하고 항상 초점이 풀려 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들 다 약간 억지로 하는 듯한 그래서 뭔가 되게 충격 아닌 충격을 받고서 영화가 뭐지? 이렇게 하고 이제 복학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영화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영화관 가서 시험 공부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그렇게 이제 영화를 접하게 됐죠. 그러니까 영화를 접한 게 굉장히 늦었어요. 저는. 누구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그런 현장을 못 봤으면 그냥 정말 다른 어떤 기존의 삶을 살았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연애담을 만들 수 있었지 모르겠어요. 다른 질문을 받아보고 있어요. 여기 아까 먼저 하신 저희가 원주에서 왔는데요. 혹시 죄송해서 이따 중간에 먼저 나가야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싫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막차 시간 때문에 제가 고백하고 싶었어. 제가 처음에 전주영화제에서 상희 배우님을 뵀었는데 그때 너무 팬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연애담을 계속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뇌리에 남는 장면이 마지막에 담배 피는 씬이 되게 뇌리에 남아요. 근데 저는 평소에 흡연을 하진 않지만 가끔 술을 먹으면 피긴 하는데 그때 딱 피우면은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그 장면에서는 어떤 심정으로 폈던 걸까? 그때 연기하셨을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으로 연기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엔딩은 원래 엔딩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이사 간 다음에 붙일 씬이었어요. 그래서 이사 갔을 때랑 의상도 사실은 그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서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이 제가 시나리오에 적었던 거는 지수의 모습과 닮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됐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를 쭉 봤을 때 뒤에 붙였을 때 이제 저희가 관객으로서 보는 느낌이랑 이제 그거를 의도하고 아마 연기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조금 당겨졌을 때죠. 그러니까 지수를 못 만났을 때 윤주의 마음이겠죠. 그때는 어떠셨는지 그 촬영 때는 어떤 느낌으로 하셨는지. 그냥 죄송합니다. 진짜 똥매너다 그죠? 못하는 거 많죠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말도 잘 못하고. 진짜 너무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근데 생각해보면 맞아요. 만약에 이게 엔딩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감독님이 이제 연기를 해보라고 했으면 저렇게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큰 감정선은 좀 비슷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촬영이라는 에피소드에 그러니까 이거는 번외적인 어떤 건데 이상희 배우님이 되게 좀 높은 데 계시고 좀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편하게 길에서 약간 좀 이렇게 릴렉스된 걸 했는데 계속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한테 여기 나 의자에 앉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아니다. 여기 기대야 된다라고 하면서 약간 그래서 실제 인간 이상의 어떤 불안과 윤주를 연기하면서의 불안이 이렇게 같이 나오면서 엔딩에 가니까 또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됐던 장면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 네, 여기 가운데 분. 전 사실 대구에서 질문했었을 때 감독님한테 물어봐 주시겠다고
쏟아넣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려고요. 그 윤주랑 지수가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돈을 빌리면서 번호를 알게 되잖아요. 네. 윤주 핸드폰에 지수 번호가 안 적혀 저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저 같으면 지수까지 찾아가서라도 번호를 딸 텐데. 네. 그 이후에 만나서 돈을 갚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저안 갚았겠죠. 똑같이 얘기했는데 난 갚은 기억이 없는데? 네, 아마 그 사이에 이제 신용카드가 마그네틱을 본인이 훼손해서 한 건 아니고 정말 뭔가가 이게 어떤 진짜 그 잔액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주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그때 알바를 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뭔가의 문제가 있어서 그 가게가 카드가 안 되는 가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자기가 안 되는 건, 그러니까 윤주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신용카드 썼겠어요, 뭐 체크카드 이런 거 썼겠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번호를 줬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받는 거는 아마 뭐그 집의 명함 같은 거와 자기가 이제 다음에 꼭 줘야겠다는 어떤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쓰고 아마 이제 가기 전에 좀 당겨서 지수한테 연락을 받으면서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뭐 그 돈을 딱 갚지는 않았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윤주 나름의 뭐 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얹어서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기 네, 뒤에. 마지막 계단 올라갈 때는 지수가 헉헉대는데 그 초반에 지수 집 내려올 때 막 추워서 숨소리 나잖아요. 그건 윤주 건지 지수 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윤주 지수 머리는 감독님이 그 윤주의 그 단발머리 미리 설정을 하신 건지 궁금해요. 머리 배우분들한테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다른 작품들의 스케줄이나 앞에 있는 영화를 찍었어도 이게 만약에 조금 보충 촬영 같은 게 앞에 영화가 잡히면 이제 뒤에 사실은 그런 연결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모를 그러니까 상희 배우님 말고 다른 배우님 모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예산 영화 같은 경우에 어떤 파격적인 어떤 시도를 배우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웠고요. 그냥 그 당시에 실제 그 두 배우님들의 어떤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했던 거고요. 그 계단 처음에 이렇게 춥다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 자고 갈래요 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철계단? 누구 호흡이었을까? 제가 다시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장면 아마 그것도 이제 저희가 외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런 발전기 있잖아요. 그 포장마차를 밝힐 수 있는 정도의 동동동동동 소리 나는 그런 것들을 항상 저희는 저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다 후시로 해서 했던 거이기도 해요. 나중에 그 발전기 또 저희 잃어버려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왔다가 다시 찾았죠. 네, 다른 질문. 네, 여기 가는데. 배우님이 캐릭터를 만날 때 본인 성격과 조금 더 닮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캐릭터에 더 매력을 느끼시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색다른 캐릭터에 더 매력을 느끼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바로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캐릭터의 매력을 느껴서 뭘 선택한 적이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거든요. 우선 저는 예전에는 대본? 책이 어떤 걸
그걸 주면 했었고 몇 년 전부터는 대본과 감독 그러면은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하고 그리고 나서 캐릭터에 대한 연구는 언제나 하기로 하고 나서 해요. 그러는 편이에요. 대답 답변이 되셨나요? 이게 좀 특이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희 배우의 특별한 점. 그러니까 이 배우가 영화 전체를 보는 배우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영화가 다 해서 잘 좋은 성과까지 내는 거를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좀 되게 많이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그런 걸 도와주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배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어떤 대본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그 전체의 흐름을 자꾸 보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게 이상희 배우만의 어떤 특별한 지점이 아닌가. 네, 또 다른 질문. 네, 우선 저쪽에 있는 분 하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그 헤어스타일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났던 건데 아드키몬추 거기에서 라이터로 머리를 이렇게 지져가지고 태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배우로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태우거나 하는 걸 쉽지가 않았을 건데 그걸 어떻게 그냥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렇게 태우시게 됐었던 건지. 저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전혀 뭐 아쉽다거나 머리가 아깝다거나 그런 생각 안 들었었어요. 그런데 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요만큼을 자르는데도 뭔가 되게 서글픈 적도 있었어요. 아마 그 작품에 대한 저의 애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전혀 그런 거 없었고 그 요만큼 잘랐던 거기는 그 촬영 여건이 되면 빨리 찍고 그냥 나는 이제 딱 끝나는 거였었는데 이게 안 돼서 2달 가까이 기다리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때는 좀 서글프더라고요. 이게 그때 찍었으면 안 잘라도 될 텐데 요만큼이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이쪽에. 배우님 캐릭터를 안 본다고 하셔서 이 질문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잠깐만요. 캐릭터를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상희 배우님은 캐릭터를 안 본다라는 어떤 사문이 여러 감독님들한테 들어가면 이제 그래? 이러면서 배우님이 보셨던 다른 해외 영화나 한국 영화는 어쨌든 가장 배우 이상희가 연기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었다면 그게 어떤 캐릭터인지 그리고 왜인지 이거 젠더랑 상관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뀌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해피투게더 장국영 내가 이게 농담처럼 들리나 봐. 진심인데. 저는 알죠 진심이에요. 네,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해피투게더의 장국영이 너무 좋거든요. 원래 양조위 배우를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서는 장국영이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저런 쌍년이 없고 저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없고 그냥 막 완전 엄청난 매력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정말 사랑하지 않고도 못 베길 것 같은? 만약에 이제 그 장국 그 해피투게더 보영인가요? 그때 이름이 보영 아위블리. 보영이 만약에 만나자고 하면 보영이 나를 만나자고 하면 그 보영의 그 캐릭터로 보영이 캐릭터로 네. 당연히 나갔어요. 아니 어느 누가 안 나갈 수 있겠어요? 나만 그런가? 저는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해피투게더를 저도 되게 좋아하고 그 장국영의 연기
그 전에 뭐 아비정전부터 해서 다른 영화들 뭐 태양별이도 그렇고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좋아하면서 양조위 배우도 장국영 배우도 좋아하시죠? 배우 장국영. 배우 양조위를 더 좋아합니다. 양조위도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어떤 것들도 막 나눠서 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연기를 하는 방식이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들의 어떤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사를 찾으면 유상희 배우님이랑 공유를 하고 유상희 배우님도 어떤 영화를 좋으면 이제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러는데 좋은 배우의 좋은 인터뷰가 있으면 거의 보내주세요. 읽어보라고. 좀 읽어봐. 또 도움이 되잖아요. 약간 저도 마찬가지여서 저도 그런 도움을 약간 그런 그 옛날에 시네이십일에서 이상희 배우님이랑 유선영 배우님 인터뷰했을 때 이렇게 헤드라인이 서로를 알아가는 영화적인 과정 이렇게 됐었는데 저와 이상희 배우님도 약간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서로 영화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걸 통해서 또 영화적인 어떤 성장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질문 다시 네네 여기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상희 배우님 물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일부러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목이 계속 말라서 그러는 건지 궁금해요. 평소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편인데 그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긴장하면 약간 이상한 쪽으로 티가 나요. 그러니까 알죠? 네, 저는 알죠. 네, 이상한 짓을 해요. 어디 동영상 돌아다니는 것들 보면 이상희 배우님이 굉장히 격양이 돼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연애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그 쾌활함을 넘어서는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물어봐요. 괜찮아요. 네 이런 사소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올해 아마 이상희 배우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GV죠 이 시간이. 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해를 넘기시지 마시고 여기 우선 위에 먼저 하시고 네, 밑에. 이번에 공중파 드라마 데뷔 처음 하셨는데 혹시 드라마도 하실 생각이 있는지 여쭤.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다르세요? 영화 드라마는 또 처음이시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도 살짝 더 붙여서. 근데 이게 드라마 스페셜, 전 드라마를 안 해봤잖아요. 근데 드라마 스페셜은 약간 깍두기 같은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드라마 시스템을 다 갖춘 건 아니고 현장은 영화 약간 좀 더 비슷한 그런 느낌이래요. 드라마를 찍은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제가 가서 느낀 것도 영화랑 크게 다르지 않았었는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너무 밤을 새요.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선배님들이 가끔 연기는 체력이야 했는데 그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아 이게 연기는 체력이구나. 그러니까 영화는 우리가 밤을 샌다고 해도 그러니까 막 24시간을 찍는 경우는 정말 드물잖아요. 거의 없거든요. 진짜 거의 없는데 48시간 찍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당황해서 드라마 원래 이러냐고 원래 사람들을 안 자고 이렇게 계속 찍냐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뒷부분에 이제 일정이 밀리면서 뒤에 한 3회차 정도만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은 아 영화는 밤을 안 새나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서로 익숙해진 시스템이 다 달라서 그냥 그게 약간 낯설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 같아요. 더 좋은 환경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스케줄이 그러니까 찍어야 되는 준비 시간이 이렇게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조금 체력을 기르시는 게 체력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힘드셔서 그 여기 보면 막 그런 거 있어요. 이상희 배우니까 처음으로 화를 냈다. 촬영 감독님도 너무 힘들어한다. 나도 체력적인 고갈이 됐다. 아 중요한 장면인데 이걸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한 게 이제 21회차 정도의 일기가 여기 있어요. 체력을 저도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영화적 시스템도 좀 더 좋아져야 되겠죠. 이쪽에 네 남자분. 안녕하세요. 연애담 덕분에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오늘 진행 정말 예쁘게 잘 해주시니까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상희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감사하게도 되게 기억력도 좋으시고 이제 암기력 같은 것도 타고나신 것 같은데 뭐 이런데 그 연기할 때 내 장점 같은 것들이 가끔은 이제 단점이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발목을 잡거나 혹시 그런 게 있으면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감독님 생각하기에는 뭐가 있어요? 영화 전체를 본다라는 거. 그래 이 얘기할 줄 알았어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장점?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가진 장점이 이게 있네요. 저는 우선 제가 감정 연기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대구에서 찍으면서 아니구나 나 감정 연기 잘 못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깨졌고요. 그 장면 꼭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식의 붕괴가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깨졌어요. 이게 나의 강점이 아니었구나 해서 깨졌고요. 그리고 이거는 강점이 아니라 제가 좀 다르게 바꿔서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섬세한 감정들을 이렇게 주로 했었는데 그거 말고 그냥 둔탁한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둔탁한 툭툭툭툭 이거를 좀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제가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충돌이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체력을 기르시는 거 저는 진심으로 체력을 기르시는 거. 저한테 맨날 운동하라고 무용하세요, 뭐 하세요라는 되게 뭔가에 대해서 그런 체력이 되게 약하다 보니까의 어떤 감독님 저 체력 약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생각해오라고. 바캉스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가서 한 5일 정도 찍어도 중간에도 뭐도 있고 또 상희 씨는 그 캐릭터가 또 어떤 동성애 캐릭터도 처음이어서 어떤 그런 부담도 조금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조금 낯선 부분. 그래서 이제 영화를 다 찍었는데 찍고 나서 그때 정말 촉박했죠. 거기 그 영화 이제 엔딩 장면은 사실은 전에 찍었을 때 못 찍어야 돼서 뭐 돌아오는 날 아침에 새벽에 찍고 막 해서 우여곡절 끝에 찍었고 그 장비 커다란 차를 저는 이제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와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차에 신호를 걸고 앉아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했더니 이상희 배우님이 잠깐 기절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버티시는데 사실은 이게 내가 돼서 버티는 거는 아니거든요. 현장에서는 식사도 못 하세요. 네, 밥을 못 먹었어요. 지금은 연애장 때도 이제 막바지 됐을 때 밥 못 먹는 사람은 저랑 이상희 배우 다 이제 식사하러 가시면 저희는 불안해서 세트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네, 계속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걸 보면은 체력이 강하지 않으세요. 체력을 길러야겠네요. 체력을 길러야겠어요. 네, 우리 모두. 네, 여기 질문. 네.
안녕하세요. 하트 요정이시잖아요. 저는 체력이 되게 좋으신 줄 알았거든요. 체력에도 막 눌러주시고 이렇게 연기 이제 막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연기를 이제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시간에 하고 밤늦게 촬영도 있으실 텐데 새벽에 막 좋아요 끄고 그런 거 보고 되게 체력이 좋으신가 했는데 네, 안 좋으시군요. 네. 앞으로도 저희들의 하트 점이 되어주실 건지 전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팩을 안 하고 다 찾아내고 그래도 제가 모르는 덕분에 그래도 제가 모르는 사진도 막 얻고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잘안 부르거나 약간 조금 넘기고 하는데 다 불러주시고 해서 오히려 막 약간 게시물 올릴 때 약간 저희가 더 감사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네. 우선 고마워요. 우선 고맙고요. 근데 뭐지? 처음에 제가 인스타를 천원기행이라는 영화가 개봉하면서 그 영화 홍보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응원해주고 하시는 분들 너무 고마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고마운 마음에. 근데 사실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저 지금 약간 과부하 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이 아파요. 근데 나중에는 못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력이 되는 한, 할 수 있는 한은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 인스타 저희가 이제 완전히 독립 영화잖아요. 정말 개봉을 하기 그때 그 트위터를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저는 트위터를 안 합니다만 트위터의 계정을 만들었던 이유는 영화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제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전주영화제 가기 전에 지금 전주영화제에서 어떤 반응인지를 좀 찾아보고 싶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면 한 명 정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좀 지나다 보니까 이상희 배우님이 갑자기 뭔가를 막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갑자기 단체방에서 이게 지금 뭐지라고 해서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했는데 이제 이상희 배우님이 이게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맨 처음에는 그래서 막 계속 스틸들을 올리셨는데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거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잠시 접고 개봉에 맞춰서 다시 그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 너무 진이 빠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상희 배우님의 어떤 특별한 장점 하지만 되게 본인 자체가 그런 삶을 사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잘 되는 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쏟아서 하는 거고 아마 그래서 하트 요정에 등극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질문 저희 몇 분 남았죠? 거의 다 됐나요? 아니면? 다 됐어요. 아니 분명히 와서 한번 이렇게 찔러주셔야 되는데 네, 저도 어느 정도 말을 한 것 같아서 잠깐만요. 질문을 저 뒤에 한 분만 마지막으로 받고요. 제가 시간 잘 몰라서. 저는 최근에 그 시대시대 연재기상을 좀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영화계 내 성폭력 이런 문제들을 다룬 연재물이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여성이 리딩하는 그러니까 좀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오는 영화들을 많이 보고 싶은데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마침 연애담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타이틀을 여배우와 뭐 여성 감독 이렇게 다 달고 싶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점들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여성이 리딩하고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오는 영화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현실을 그런 체감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많이 적었어요. 근데 독립영화 쪽에는 여성 감독님들이 우선 제가 상업 영화를 이렇게 많이 찍은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업 영화에서는 저는 관객의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남자 중심의 영화가 많은 거는 그냥 아주 객관적인 수치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고, 이제 전체 독립영화 쪽에는 여성 감독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단편에서는 진짜 많으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장편을 찍으시는 여성 감독님들도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으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상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분들이 그리고 싶은 이야기나 이분들의 시각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영화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문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게가 그러니까 조금 더딜 수는 있는데, 저는 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올해만 해도 우리 영화도 그렇고, 우리들 윤광 감독님도 그렇고, 할머니 뭔지 비치 온더 비치 다 여성 영화도 미싱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이제 제 경험상은 사실은 저는 이제 여배우님들이랑 거의 작업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거에서의 그리고 어떤 남자 배우와 작업을 했을 때에 좀 어떤 불편했던 점, 아니면 남자스태프들과 이랬던 경험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이제 저도 이게 아까 이제 상희 씨랑 잠깐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이제 저도 다음 영화나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독립 영화를 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가지면 이 정도의 수익이 나야지만 이게 되는데, 뭐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원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자 감독들과 좋은 여배우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재능 있는 분들은 계속 나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수면에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제 이들이 내는 성과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 성과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작품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극장에서 만들어주는 그 관객 수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차 상영 안에서 결국에는 이거는 여성 감독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한 해에 100편씩 나오는 재개봉 영화들, 이미 어떤 작품성을 보장된 재개봉의 영화와 저예산인 무슨 다양성 영화라는 이름 안에서 있지만, 저기 무슨 알모도바르나, 그러니까 해외에 나오는 정말 거장들의 작품들, 그리고 계속 시간대를 쪼개서 만들어주는 한국의 블록버스터들, 그런 어떤 것들과 다 경쟁을 해야만 되는 거 안에서의 과연 그 작품적으로 평가가 안 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극장은 계속 죽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자 감독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규모의 영화들 안에서 그런 어떤 선택들을 못 받고, 제가 미싱을 보려고 했는데 이미 저희 영화보다도 먼저 다 내려버렸더라고요. 예매권이 있어서 지금 볼 수 없어요. 연애담은 아직 몇 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실 같은 거를 봤을 때 여러 가지의 것들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작은 어떤 거에 대한 관심, 관객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계속 주목을 해줘야 지금 약간 어떤 상업적인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래도 뭐 다음 영화를 하겠지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조금 다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연애담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연애담을 굉장히 축하를 많이 해주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시간 속에서 아직도 극장에 걸려 있고 아직도 이렇게 와주시고 그 극장을 메워주는 분들이 관객분들이 계신다라는 게 정말 엄청난 거죠. 이게 다른 영화로도 옮겨갔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들은. 네, 그렇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 올해에 그러니까 뭐 이게 허그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올해 마지막이실 텐데 관객분들께 인사를 드리시면 어떨지 신의 아이콘으로서. 네, 우선 저는 아니 그 감독님이 엄청 긴장했더라고요. 초중반까지. 그래서 잘했어요. 잘 진행해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추운 날 여기 먼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작품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만나 뵙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내년에도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연 진행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좀 제가 잘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제 일은 아니니까요. 좀 부족했던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올 한 해 어쨌건 그 연애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관객분들도 아주 조금이나마 연애담으로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